잘 되나요? 눈이 어지럽지? 헷갈리지 말고. 됐어? 다 했어요?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써주면 편합니다. 자, 봐봐요. 세 번장 같은 경우는 세 번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AR의 제곱이잖아요. AR의 제곱에 P분의 1 제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에 AR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써주면 이게 순서 잘 맞춰서 잘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A에 다시 전체에 P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A에 P분의 1에 그 다음에 R에 P분의 2에 P분의 1제곱이니까 P제곱 그 다음 이제 이거 앞에 꼭 해야죠. 요거에다가 다시 AR하고 P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A에 다시 P분의 1. 자, 요 안에 거 먼저 정리하면 A에 1 플러스 P분의 1에 아래 그 다음에 1 플러스 P분의 2제곱에 전체에 다시 P분의 1제곱에 A에 P에 P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A에 1 P분의 1 그 다음 P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아래 P분의 1 그 다음 P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요. 다시 A가 곱해지고 P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A 쪽에서 1 플러스 P분의 1 P제곱분의 1 그 다음 아래 P분의 1 P제곱분의 2 하고 P분의 1 이니까 A에 P분의 1 P제곱분의 1 자, 이거 과정을 그러면 실제 서술을 할 때 다 써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중간에 그냥 계산하는 내용이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겠죠. 안에서 밖으로 다시 한 번만 딱 써보고 그 다음 그냥 부분만 빨리빨리 할게요. 봐봐요. 이게 AR의 세제곱에 P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 있죠. 그거에 다시 P분의 1이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AR이 있고요. 이거에 다시 P분의 1이죠.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그 다음 A가 있고요.
다시 A에 곱하고 나서 P분의 1 이게 제일 마지막. 자 이제 요 안에부터 어지러워요. 자 A의 P분의 1에 그다음 P의 P분의 3제곱인데 다시 요 앞에 A가 있으니까 A의 1 플러스 P분의 1에 R에 2 플러스의 P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에 다시 P분의 1제곱 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럼 이것도 A의 P분의 1, P제곱분의 1, 그 다음 R에 P분의 2, P분의 3, 그 다음 요까지 했고 요거에다가 다시 AR을 곱하죠. AR을 곱하고 P분의 1 이렇게 되니까 AR 곱하면 A는 또 1 플러스 P분의 1, 그 다음 P제곱분의 1, 그 다음 R에 1 플러스 P분의 2, P분의 3, P제곱이 3 그래서 P제곱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에 다시 P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A에 P분의 1, P제곱분의 1, 그다음 P제곱분의 1, R에 P분의 1, P제곱분의 2, P제곱분의 3, P세제곱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A가 곱해지고 A가 하나 더 추가로 곱해지고 P분의 1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1 플러스 될 텐데 그게 P분의 1 되고요. 그 다음 P제곱분의 1 되고요. P세제곱분의 1 되고 P네제곱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아래 이제 P분의 1 제곱이 곱해지면 P제곱분의 1, P세제곱분의 2, P네제곱분의 3 이 정도면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제? 자 유추 한번 해봅시다. B의 N은요 A의 P분의 1, P제곱분의 1, 그리고 P세제곱분의 1 이부분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N제곱까지가 있죠. 이게 4에 4니까요. PN제곱분의 1 이렇게 하나. 그 다음 R 같은 경우는 자 P제곱분의 1부터 시작해서요. P제곱분의 1제곱, 그 다음 P세제곱분의 2제곱, P네제곱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4에 4인데 요거는 하나씩 빠지죠.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기수가 P의 N제곱분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됐지? 이게 유추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에 극한값 구해야 되거든요. 극한값 구해야 되니까 극한 구하려고 하면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지수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물론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니까 바로 극한치 해도 되긴 해요.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항을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하고 이대로 쓰는 것보다는 일반항을 먼저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N항까지 합을 정리를 해봅시다. 공비가 얼마? P분의 1이죠. 항수가 N개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P분의 1에 그 다음 P분의 1에 1 마이너스 P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게 요거 지수예요. 지수 얘를 A라고 라지 A라고 할게요. 라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라지 B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합시다. 다음 아래 위로 P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요 누가에 정리할 수 있겠죠. 분자 분모에 P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6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보자. 이거 봐요. 이거 자, 이거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이게 어떤 형태의 일반항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반항이 위에 분자 등차수열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일반항이 또 뒤에 곱해져 있는 걸 보세요. 이거 등비수열이죠.
이렇게 P분의 2, P 제곱분의 1, P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어떤 형태냐면요. 등차 수열 곱하기에 등비 수열 근의 합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게요?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요. 봐봐요. 유추 한번 지울게. 자, 유추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형태의 합이 있냐면 어떤 형태의 합이요. 자, 여기는 앞에는 등차 수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뭐 그냥 R 할게요. R 첫 항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고 R 제곱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이때 요 S에다가 뭘 곱해서 빼냐면 여기 공비에 해당되는 R만큼을 곱해서 빼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R 제곱. 얘도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서 쓰면 뭐가 되죠? A 플러스 D에 R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럼 요 앞에 항에다가 밀어서 쓰니까 A 플러스 D에 N 마이너스 2에 곱하기 R에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빼면 좌변이 (1-R에 S)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 봐봐요. 이렇게 되면 네가 빼면 뭐가 남아요? 공차가 남죠. 그지?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 썼기 때문에 공차가 남아요.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D 하나 남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뺐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정리가 가능하냐면 이 부분이 등비 수열로 다시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앞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해요. S-RS. 알겠죠? 몇 급수라고 하죠? 저거 원래 이름을 몇 급수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의 일반화를 가지는 합입니다. 몇 급수라고 하고요. 공비를 곱해서 하는데 이거 26년도 거잖아요. 얼마 안 된 거지. 이게 모의는 수리는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몇 급수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뭘 넣고 빼자? 뭘 곱해서 빼자? 갑니다. P분의 1을 곱해요. P분의 1을 곱해. 저 빼고.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 쓸게요. P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P 4제곱분의 2. 조금 가서 여기는 P의 N제곱분의 N-2, 그 다음 여기다가 P분의 1을 곱하면 P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빼면 1 마이너스 P분의 1의 B는 P 제곱분의 1, 그 다음 P 세제곱분의 1, P 4제곱분의 1 쓰지도 않냐 다들? 손톱 같은 하나네 이것들이. 자, 그 다음 빼기에 P의 M 플러스 1제곱분의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일반적인 등비 수열에 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공비가 P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P제곱분의 1이고 P분의 1에 n-1제곱 되겠네요. 항수가 n-1이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자, 이때 이거를 마저 나누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봅시다. 나누어 정리를 하면요. B는 1-P분의 1에 제곱분의 P제곱분의 1에 1-P분의 1에 n-1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자, 그리고 거기 제시문을 보세요. 제시문에 보시면 이거 있죠. 요게 극한값 관련돼서 나오는 거 있죠. 거기 제시문이 아니라 그 밑에 가로에 보시면 있죠. 이렇게 요게 그 가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에다가 이거 1-P분의 1이니까 이걸 나눠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B는요. 여기서 아래 위로 P제곱을 곱한다고 쳐봐요. P제곱을 곱하면 분자분모에 P제곱을 곱해요. 이렇게 P제곱을 분자분모에 곱합니다. 곱하면 얘가 P-1 전체 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자, 이것도 조금만 정리할게요. P 여기서 얘가 P 곱하기의 P의 n제곱이니까 이 P를 여기다가 곱해서 P의 n제곱 곱하기 P-1요 분의 n-1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B의 n은요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B의 n은 A의 P-1분의 1 P-1분의 1 P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에 R에 저거요 B제곱 알겠죠? 그치? 자, 이제 극한을 구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극한값을 구하라 구했습니다. 이게 일반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은요 a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고 R에 지수에서 그대로 극한에 들어가면 되죠. 지수에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에 극한할 때요. 거기 가로에 있는 식을 맞춰줍니다. 가로에 있는 식을 짝짓기를 해줘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니까 이 친구의 짝이 얘니까 없던 애를 짝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 이거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얘가 없던 애를 이렇게 짝을 맞춰주잖아? 그러면 n으로 다시 나눠요. 없던 거 곱하고 나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식 그대로 다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자 극한 취할 수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문제에서 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1로 가지만 얘도 상수값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게 왜 뒤에 거를 확인해 주냐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야 이게 전체가 0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야 문제에서 P가 뭐라고 써요? 1보다 큰 정수 P라고 했죠? 아니 1보다 큰 정수 P니까 얘는 다 0으로 갈 거예요. 소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도 괜찮아요. 극한에서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A에 P-1분의 1제곱 R에 P-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죠. 됐지? 자, 넘겨봅시다. 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연대 문제. 정리 다 한 학생들 연대 문제 75페이지예요.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왜 눈이 아파? 풀었어? 풀려? 알겠어?
다 하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A의 n이 이 식이 m 자리에 m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합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여기 m 자리에 n을 넣어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식이 복잡해요. 그죠? 너무 복잡해서 m부터 10까지, 그리고 n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이 시그마를 없애가지고 이 전체 식이, 사실은 봐봐요, 이 시그마에서는 변수가 m이어서 요 m 자리마다 n부터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대입되면 m이 소거돼서 n으로 변환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맞는데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로 정리가 안 되니까 요 물어보는 걸 보고 요걸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입했다고. 그때 요 n이요, 1부터 요 n 보세요. 요 n입니다. 이제 n 요 지금 일반항에도 있는 n이 얘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더해가는 거야. 요 n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 저 n을 변화시켜 가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식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익혀두세요. 이 식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잖아. 나중에
나중에 정리해주면 되니까. 알겠죠? 얘는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 M이라는 문자가 있고요. M이라는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두 개의 문자가 이 두 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어떤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B에 M, N 이렇게 놓고 N이 1부터 N이 변한다. 1부터 10까지 변한다.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봅니다. 봐봐요. 마지막 구하는 내용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에요. N에 1부터 10까지 넣을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1 들어가는 거야. 1 들어가는 거야. 1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여기 2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3 들어가는 거예요. 4 들어가는 거예요. 10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늘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얘는요. B에 M이 1부터 얘는 봐봐요.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저 앞에 있는 이 N이 정해지면 요 N이 정해지면 고정이에요. 얘는 뒤에 거는 고정이고 N은 고정이에요. 이제 N 일단 고정이고 이때 M이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시그마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얘요. A2는 2부터 10까지의 이 수열의 2부터 10까지의 합이에요. M이 2부터 10까지 변하는 거니까 얘는요. 요 M이 2부터 10까지 변하면서 다 더합니다. N은 2로 고정된 채로. 알았죠? 지금 봐요. 이 라인은 N이 1로 고정된 채로 얘는 N이 2로 고정된 채로 얘는 N이 3이 고정된 채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 그랬을 때 요 앞에 M이 3부터 10까지 변하죠. 얘는 N이 4로 고정된 채로 마지막에 N이 10으로 고정된 채로 된 거는 중간에 생략했어요. 생략했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10이 되는 거 이거 N이 10이 되는 거는 봐봐요. M이 10에서 10이니까 10,10 하나밖에 없겠죠? 네, 그래요. 됐죠? 이제 지금 뭐 한 거냐 하면 이 친구를 N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쭉 써봤다고. N이 1일 때 합, 2일 때 합, 3일 때 합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정리. 새롭게 정리를 할 건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식을 보시면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죠. 봐봐요.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자, 봐봐. N을 만약에 변수로 한다면 이 B의 MN은 N을 먼저 변수로 시그마에서 변수로 둔다면 요 M은 뭐일 뿐이다? 상수일 뿐이죠. 요 앞에 다 상수죠. 그럼 N에 관한 1차식.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N을 변수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지. 시그마 N 이퀄 1부터 시작하는 변수로 만들 거예요. 자, 그때 지금은 이렇게 더해진 거를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N이 변수로 되는 거죠. N이 1부터 변하는 변수로. 아시겠어요? 먼저 순서를 N을 먼저 적용시키겠다는 거지. 시그마에서. 그러면은 얘는요 뭐예요? 요게 M이 1일 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건 M이 2일 때 요거 시그마로 이거 좀 만들어볼까? 얘는 시그마로 만들면은 시그마 자 N이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요. B에 2, N 이렇게 되죠. 얘도 그럼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1까지 B에 1, N요. 얘요.
자, 이 라인은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 b에 얘는 뒤에 끈은 변하고요. 앞에 끈은 3으로 고정이고요. 맞죠? 네. 그 다음 이것도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4까지 b에 4의 n이요. 자, 마지막에 중간에 생략했어요. 생략했고 마지막에 얘도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요거는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이고 b에 10, n 이렇게 됐죠. 쭉 더한 거 이렇게 세로로 더한 거. 자, 이때 다시 봐요. 요것들을 다시 얘네들도 다시 쭉 더해줘야 되잖아. 얘네들도 다 더해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얘네들의 합을 다시 시그마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m이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변수가 두 개 있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중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중적분하고 비슷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시그마로 정리됐다는 차이밖에 없고요. 자,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요? m까지. 시그마 m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변해간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세요. 1부터 빨간색 동그라미를 m으로 놨어요. 이번에는 m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일반항에 그럼 뭐가 되냐? m의 n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봐봐요. 최초의 식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최초의 식은 n이 1부터 10까지 시그마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고요. n이 밖에 있었고 그 다음 m 이퀄 n까지 10 하고 요걸 b에 mn으로 나왔을 때 이 일반항에 이렇게요. 변수가 누가 있었나요? 요게 요거 참 이거는 m 이퀄 이거죠. A의 n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A의 n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m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보시면 이거 n이 변수가 m이 정리된 다음에 n이 다음으로 정리됐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리해서 앞뒤를 바꿔가지고 n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m을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자, 이제 보세요.